네, 안녕하십니까. 김중근입니다. 9월 22일 화요일 구독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왼쪽에 종목이 나와 있죠, 그죠? 종목이 20개. 하도 종목 분석을 많이 해가지고 20개 별거 없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은 그 20개입니다. 일진 다이아 위메이드 등등등 제가 일일이 일진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만들 때 그냥 즉흥적으로 차트를 보고 바라보러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린 건 절대로 아니에요. 이 영상을 만들 때 왼쪽에다가 이 종목 이름을 쭉 쓰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다가 지금 보다시피 계속 차트를 미리 다 준비해서 다 띄워놓습니다. 띄워놓고요. 그리고는 그 차트를 띄우면서 그때 보면서 이 차트에서 뭐를 이야기해야 될 것인지를 미리 사실은 원고에 다 적어 놓습니다. 다 적습니다. 적어서 그 원고를 노트를 봐가면서 그리고 그 댓글을 올리신 분이 쓴 글을 봐가면서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즉흥적으로 생각난 대로 아무렇게나 말씀드린 건 아니다 하는 것을 꼭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뭐 제가 무슨 뭡니까 뭐 어떻게 생색을 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제 말이 항상 맞다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뭐 저는 엉터리도 많죠. 오른다 그랬는데 떨어지기도 하고 내릴 거라 했는데 오르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저도 상당히 엉터리가 많은데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인데 그걸 허툴루 물론 말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성의를 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는 종목을 보면서 차트를 하나씩 보면서 이 종목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미리 다 생각을 하고 원고에다가 다 적어 놓습니다. 적어 놓는데 대체로 보니까 나중에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왜 가지고 있어요? 빨리 파세요 하는 종목이 훨씬 많습니다. 그 종목 끝내주네요. 계속 갖고 계세요 하는 종목보다는 파세요. 팔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종목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직접 그 종목에 가서는 그걸 왜 갖고 계세요? 파세요. 라고 심하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제 후배가 와가지고 형, 선배 이런 종목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바보 같은 놈. 그거 왜 가지고 있냐? 빨리 팔아 임마. 라고 할 만한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도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근데 공개적으로 그런 말씀 드리기도 그렇고요. 그죠? 그리고 갖고 있는 사람도 후배 같은 경우에야 야, 바보 같은 놈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그냥 말을 조심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또 하나는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지 알아요. 야, 근데 제가 팔아라 해도 안 팔 거잖아요. 그죠? 손절하세요 해도 손절 안 할 거잖아요. 또는 어떤 종목을 사고 싶다고 하는데 저거 사지 마세요 하더라도 살 거잖아요. 그죠? 소위 말해서 답은 정해져 있다고요. 그렇죠? 제가 뭐라고 하든 간에 여러분들은 사지 말아도 살 거고 팔지 말아도 팔아야 돼도 안 팔 거라고요. 사실은 여러분들 주식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주식 계좌에 현금이 있는 꼴을 못 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 계좌에 현금이 있으면 뭔가 불안해. 그러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주가가 싸 보여. 그래서 주식을 사요. 주가가 오르면 지금 빨리 안 사면 추세를 놓칠 것 같아.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샀는데 오르기는 개뿔, 주가가 떨어져. 그럼 팔아야 되는데 안 팔아. 그러니까 주식 계좌에는 주식만 잔뜩 있고 현금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좋은 종목을 발견해가 사고 싶더라도 돈이 있어서 사죠. 근데 팔려고 그러니까 몽땅 다 손해보고 있는 종목밖에 없으니까 뭐 하나 팔 것도 없어. 버릴 건 없고 사고는 쉽고. 이게 일반인들이 하고 있는 전형적인 어떻게 본다면 좀 심하게 말해서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할 때 압니다만은 그럼 왜 이런 짓을 계속 하고 있느냐.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제 말을 안 들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 짓을 왜 하느냐. 지금이야 말은 안 듣겠지만 하도 계속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중에 똑같은 종목을 똑같은 상황에 닿았을 때 최소한
똑같은 잘못은 저지르지 않겠지. 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그죠?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제 이야기를 듣고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댓글에 올라오면 저도 나름대로 뿌듯하니까 뭐 사실은 그 재미로 그 재미로 이거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뭐 거창하게 뭐 재능 기부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도 재미로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뭐 가르쳐 드리는 것도 사실은 저는 가르치는 걸 참 좋아하니까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고 다른 사람이 아 그렇구나 하고 깨치는 것을 보는 것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 말을 듣고 안 듣고는 그 다음 문제고요. 쓸데없는 소리 했나요? 벌써 5분 까먹었네요. 자, 일진 다이어부터 시작합니다. 일진 다이어는 사실은 제가 추천한 종목인데요. 왜 일진 다이어는 이야기하지 않느냐라고 하셔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일진 다이어는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이거 7만 원까지 갔을 때 이거 충분히 수익을 왔으니까 팔았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아마 제가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잊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마도 제가 말했다고 생각하고 이거 팝니다 라고 말했다고 생각하고 아마 놓친 종목인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야간 간에 우리가 매수한 이한 이후로 7만 원 등 정도에서 제가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되는데 아마 9월 14일 날이었으니까 6만 1,000원이었군. 종가가 6만 3,500원이고 시가가 6만 1,900원이었네요. 그러니까 6만 2천원 정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6월 14일 날 이후에 올라가지고 7만 원까지 갔으니까 뭐 나름대로 우리가 목표라는 수익은 대충 다 닿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어제는 많이 그런 대로 장중에 7만 원까지 갔다가 오늘은 꽤 뭐 모든 종목이 다 주의박았으면서 덩달아서 하락세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일목으로 본다면 아직까지 추세는 나쁘지 않습니다. 혹시 안 파셨다 그러면은 지금으로 봐서는 항상 제가 기준선을 무너뜨리면 파시라라고 말씀드리는데 아직까지는 기준선을 무너뜨리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죠? 그리고 구름 위에 있고 저항선 기준선의 관계도 그렇고 후행 수평도 그렇고 뭐 아직은 그런 괜찮으니까 뭐 추세는 살아있다. 그러니까 더 가지고 계셔도 괜찮아 보인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만약에 기준선마저 무너지고 종가 혹은 약간 캔들이 그럼 캔들이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예컨대 보유하고 있는 물량 중에 일부라도 트는 것이 없애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구름의 지지가 기대되기도 하고요. 근데 뭐 나중에 우리 모든 종목에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는 구름이 두텁다 그래서 그냥 뭐 지지가 안 되고 뚫린 종목도 많기 때문에 꼭 반드시 구름을 갖다가 지지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이것만 믿고 있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알다시피 최근에 미국의 나스닥이라든지 우리나라 코스피라든지 또 코스닥 지수가 전반적으로 세월이 하수상하니까 굳이 예전처럼 전반적인 시장 추세가 상승세일 때와는 달리 상황이 바뀐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수익에 욕심을 말린 데다가는 잘못하면 돈을 벌기는커녕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다는 측면에서 되도록이면 위험을 줄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기준선을 잘 보시라. 6만 550원입니다. 6만 550원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일부라도 털어버리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나중에 다시 올라가면 어떻게 하느냐? 또 사면 되는 거죠. 그죠? 또 사면 되는 거니까 일부 파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위메이드도 같은 종목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구름 위에서 놀고 있긴 하니까 애매한 상태이긴 한데요. 아직까지 전환선 때도 걸쳐 있고 구름도 안 뚫어봤죠. 그래서 만약 이 종목 같으면 역시 손절한다면 뭐 구름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손절한 방법이고요. 구름 밑으로 내려가는데 너무 빠르지 않느냐라고 억울해한다 그러면 조금 더 밑에 35,800원에 있는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그때는 턴다 라는 이야기인데 현재 냉정하게 말씀드린다면 RSI는 현재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주가의 고점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쉽게 이렇게 될 가능성보다는 좀 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준선이나 구름을 기대하기보다는 내일 특별한 뭐 반등한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일단 팔면서 손해를 줄이고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역시 최근 같은 장세에서는 합당한 전략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메이드입니다. 자, 세 번째로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사실은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요, 제가 며칠 전에 스튜디오 드래곤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마더라도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전환선이 기준선 위로 올라가지만 않아서 그렇지 다 괜찮았어요. 주가가 구름 밑에 있다가 돌아섰고요. 구름 안으로 들어갔고요. 기준선 위로 올라갔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기준선과 전환선이 교차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후행스팬도 넘어갈 것 같으니까 이제는 좀 괜찮을 거다 라고 이때마더라도 RSI도 아직까지 70 아래쪽이었으니까 괜찮았어요. 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그림이 괜찮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더라도 17일 날로 기억이 되는데 괜찮아, 좋아, 올라갈 거야 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문제는 예상과는 달리 그 다음날 조금 밀렸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전환선 위지 않냐, 기준선 위지 않냐, 구름 아래니까 왔다 갔다 하겠지가 됐는데 그 다음날 이래 됐습니다. 세상에 17일 이후에 사흘 만에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선은 무너뜨리는 뿐만 아니고 구름 밖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다시 구름 밑에 있다가 구름 위로 올라가는 듯 하다가 결과적으로 봐서 어떤 결과되는 후행스표는 이거 캔들 뚫지 못하고 도로 밀려버렸고요. 그래서 마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냐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은 구름을 넘어서려고 그러다가 구름의 저항을 맞고 오히려 떨어져 버린 이런 꼴이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날께서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이때가 매도의 타이밍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면은 오늘이라도 매도할 수밖에 없었죠. 구름 바깥이니까, 기준선 밑이고 구름 바깥이니까 이는 팔았었어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일부 팔고 구름 밑으로 내려서 다 팔고 하는 전략일 수밖에 없겠는데 스튜디오 드래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아직 안 파셨다 하면 반등이라도 나타나면 정말 다행이니까 일단은 매도하시는 쪽으로 생각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진 다이어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홀드하고 계셔도 괜찮은데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일진 다이어, 그죠? 홀드하고 괜찮은데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일부라도 털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고요. 위메이드도 마찬가지인데 위메이드는 어떻습니까? 관계없이 현재 RSI로 봐서는 아무래도 꺾이는 분위기다 보니까 내일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팔고 싶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3천당 제약입니다. 3천당 제약도 스토리가 똑같죠, 그죠? 잘 상승하다가 잘 상승한 듯 했습니다만 결국에 와서는 최근의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기준선 밑에 무너지면서 구름에 닿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구름에 닿는 거로 해가지고 추세가 조정 장치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아까 우리 오늘 시장에서 리뷰에서 보여드렸듯이 근데 미국의 종목들, 허다한 종목들이 구름 근처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애플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구름 밖으로 나가버렸죠, 그죠? 그래서 이 종목도 당장 지금이야 구름의 지지를 받는 듯 같습니다만, 근데 여기는 한번 구름의 지지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또 구름의 지지를 받으면서 버티 올라갈지 아니면은 구름 밑으로 내려갈지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현재로 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RSI가 고점들이 계속적으로 낮아져 가지고 힘이 계속 빠져나가는, 상승세의 힘이 내려가는 이런 모습인지라 더더구나 오늘의 RSI도 40이니까 아직까지 좀 더 내려갈 수 있는 여력이 있어 보이는 거라 아무래도 좀 더 밀리는 쪽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동안의 하락폭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죠? 구름의 지지를 받고 살짝 반등하다가 밀리는 이런 정도의 시나리오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반등이 한다면 일단은 보고 계시되 혹시라도 반등하면은 팔고, 그죠? 아니면은 반등 안 하고 그대로 사실 이날 팔았어야 되는데 이날 만약에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서 일부라도 안 팔았다면 그건 아마 반등이라도 하면은 일부라도 팔고 싶다.
아니면은 그러다가 이 구름마저 무너뜨리고 나면은 그때는 진짜로 보유하는 비중을 몽땅 다 털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포스코. 포스코는 그래도 다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보다는 상황이 좀 낫죠, 그죠? 그나마, 그죠? 이게 이제 RSI는 바닥에서 돌아서는 모습이고 주가는 저점은 낮아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힘이 우사인 볼트의 에너지가 허벅지 에너지가 조금씩 힘이 가는 모습이고요. 실제로 RSI도 돌았었죠. RSI다 절한선이 돌았었죠, 그죠? 아직까지 절한선과 기준선이 만나지 못했고요. 후행 스팬도 만나지 못했으니 아까 스튜디오 드래곤처럼 스튜디오 드래곤 다시 볼까요? 스튜디오 드래곤의 며칠 전처럼 이런 그림이죠, 그죠? 전환선과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고 후행 스팬도 만나지 못했고 한데 구름 안에 들어갔으니 잘만 하면은 구름 밖으로 갈 것이다 하는 스토리가 지금 포스코의 지금이에요. 그죠? 구름 안에 들어왔는데 아직 두 개가 만나지 못했고 후행 스팬도 캔들 밑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직은 확실하게 상승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물론 스튜디오 드래곤은 여기서 구름을 저항을 받고 결국은 밀려이고 말았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예외적인 상황이고 보통의 경우는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스코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구름 위로만 가면은 쉽게 말해서 기준선 위로 넘어가면은 일부 타진 매수 책에 하는 대로 말한다면 일부 사고 그리고 구름을 넘어서면 추가로 사는 이런 전략도 가능해 보이고요. 지금 포스코 가지고 계시다면요, 당연히 보유하셔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이 종목도 아까 보여드렸던 스튜디오 드래곤처럼 구름 위로 올라가다가 구름에 저항을 받고 도로 밀려버리면 할 수 없죠. 팔아야죠, 뭐. 그죠? 팔아야죠.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팔기보다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좀 더 좋아 보인다. 홀드입니다. 홀드. 그죠? 그 다음에 에이스테크 조만간 구름을 만나는데, 그죠? 조만간 구름을 만나게 되는데, 지표들이 다 안 좋은데, 옛날에 이거 샀다가 실패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런데, 살까요? 제가 뭐라 그럴까요? 추세가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바뀌는 단계가 있죠. 전환선이 꺾이고 두 개가 기준선 전환선 만나고 후행 스팬이 캔들 밑으로 내려가고 주가가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끝 하락세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근데 전환선 꺾였죠. 두 개가 만났죠. 후행 스팬은 캔들 밑으로 내려왔죠. 그죠?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쳤어. 이제 뭐밖에 안 남았습니까? 주가가 구름 밑으로 내려온 단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더구나 얘는 주가는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어요. 이럴 때 제가 뭐라 그럽니까? 팔아라. 일부라도 팔아라. 타진 매도해라. 그리고 나중에 얘가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다 팔아라. 지금은 추세가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바뀔지 모르는 단계인데 이걸 산다고요? 그리고 복수로 사시겠다고 하는데 시장에는요 에이스테크를 복수하면은 에이스테크가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정말 잘못했다고 그럽니까? 네? 에이스테크가 정말 잘못했다. 니한테 정말 몹쓸 짓을 했으니까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정말로 복수했으니까 내가 정말 시원하지라고 이야기해 줍니까? 에이스테크는 아무런 말도 안 해요. 에이스테크는 감정이 없는 애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한테 뭐 무슨 복수할 거라고 산다 그래요. 사고 싶으시면 좀 기다리다가요. 나중에 얘가 다시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 그때 사도 늦지 않습니다. 에이, 지금 사는 것보다 여기서 사면은 비싸지 않냐? 물론이죠. 비싸죠. 하지만 여기서 사는 게 기준선 위에서 사는 게 그래도 안전해요. 예컨대 과거에 얘가 에스테크는 기준선 위로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죠. 보이십니까? 과거로 돌아가 볼까? 그렇지. 그것대로 옛날로 돌아갔어. 아이고, 지금 와서 그렇죠. 여기 때부터 시작해서 기준선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계속 상승세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준선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럼 언제 사야 돼요? 얘가 기준선 위로 다시 올라올 때 그때 또 사면 되죠. 그럼 예컨 이때쯤 되는 거야. 이때. 그러면 계속 가는 거죠.
지금은 살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죠? 현대모비스 홀딩도 이거 구하게 준 거예요. 팔고 싶죠. 갖고 있는 분은 팔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대모비스 일목으로 봐서는 그다지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입니다. 그죠? 아직까지는 기준선, 전환선, 우행스팬, 구름, 양운, 정배열입니다. 상승세입니다. 매도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이런 모든 지수 관련, 특히 현대모비스 관련해 가지고 현대차나 기아차나 거의 다 꼭지까지 만들고 내려가고 날라는 그런 상황인지라 현대모비스도 덩달아서 현대차나 기아차에 영향을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현대차는 현대차고 기아차는 기아차고 모비스는 모비스 아니냐? 그리고 차트에서 어디에 팔라고 그러냐? 맞습니다. 팔라는 이야기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얘가 나중에 더 밀려서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은 타진 매도 일부 팔고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더 판다는 전략으로 뭐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올라갈지 모르니까 더 기다린다라고 하신다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현대차, 기아차 무서워서 팔고 싶다. 오케이, 그것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살까요? 그거는 잘 웬만하면은 요새 워낙 세상이 하수상하니까 사는 거는 참 말리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LOT 베큐um 제가 이거 뭡니까 낙서하는 거 보니까 지금 전에도 여러 차례 분석한 것 같네요. 그죠? 올라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라고 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1, 2, 3, 4, 5네요. 그죠? 이거 지금 조정으로 보이네요. 그렇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이게 사실 이가 파동을 매길 수 있는지는 참 의문스럽긴 합니다만은 적당하게 1, 2, 3, 4, 5 같이 된다면 지금은 조정 국면으로 접어든 것처럼 보여지고 RSI도 보다시피 아마도 그때 분석할 때 아마 RSI가 꺾이면 팔아라 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진작에 RSI가 꺾였으니까 이거는 좀 단기적으로 비싸 보이니 일단은 팔고 다시 조정 국면에서 조정 나타난 다음에 올라갈 때를 어딘가를 매수의 타이밍으로 잡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난 조정도 괜찮으니까 그냥 버틸래. 오케이? 버티십시오. 대신에 기준선이 15,200원입니다. 그죠? 15,200원 밑으로 내려가면 보다시피 이때 15,200원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한동안 조정 국면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과무선이 기준선인데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한동안 조정폭이 깊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물론 돌아서긴 했습니다만 그때는 상승 추세였을 때고 지금은 또 아닐지 모르니까 기준선 밑으로 무너지면은 그거는 진짜로 조심하시라 하는 말씀은 꼭 덧붙입니다. LOT 베큐um 홀딩 할도 되고 저는 의견은 팔고 싶다는 거죠. 더존비존 또 여기 제가 낙서해 놓은 거 보니까 낙서라고 뭔가 써놓은 거 보니까 이미 그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1, 2, 3, 4, 5 다음에 5 끝났고 ABC라고 써놨는데 A라고 써놨는데 벌써요. 그죠? 그러니까 RSI도 벌써 저기에서 RSI가 70m 내려갈 때 팔아라 라고 신호 나타났으니까 5라고 쓰는 글자, 요 5라고 쓰는 글자가 나타난 다음 얼마 안 돼가지고 아마도 요때쯤이 그죠? 요 까만 여기 짱대양 바로 이날인데 바로 이날 14만 6천까지 갔다가 내려온 날 이날에 바로 RSI가 매도 타임 매도 신호를 나타낸 날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될 거예요? 현재로 봐서는 뭡니까 1, 2, 3, 4, 5 다음에 A, B, C 파동의 하락 파동이 조정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고요. 더더구나 보다시피 구름 이제 저런 기준선 밑으로 무너진 건 당연한 이미 전에 그랬고 이제 구름 밖으로 나가버렸죠. 그렇죠. 그럼 아마도 RSI는 팔라 그러고 현재 RSI는 40이니까 더 내려갈 여지가 있다 그러면 얘는 더 내려갈 수 있지 않겠냐 싶네요. 더존비존 옛날에 벌써 예전에 더존비존도 과거 영상을 찾아보시면 아마도 파시라라고 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레고캠바예요.
상승 여력이 있나요? 언제 손절할까요?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 판다. 팔고 일부 타진 매도 잽 던지는 거죠. 갖고 있는 물량 중에 사람마다 다릅니다만은 40%, 뭐 30%, 40%, 50% 정도 일부 파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팔고 다시 올라가면 에이씨 괜히 팔았냐고 다시 사는 거죠. 그러게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현재 다랑다랑하죠. 그래서 저랑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좀 잘 모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굳이 이렇게 잘 모르겠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기준선인데 이게 기준선인데 캔들이 몸통이 이렇게 걸리면 아래 위로 걸리지 못하면 확실하게 내려온 거죠. 그죠? 그건 파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몸통이 이렇게 걸린다. 그러면 나가라히 미리는 들 수 있죠. 그죠? 또는 이 양선이다. 양봉이다. 시가 비해서 종가가 높으면은 아직 기준선 위잖아요. 장중에 내려갔으나.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계산값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빼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팔아야 되겠나 싶습니다.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 판다. 그게 원칙입니다. 일부 판다. 다진 매도. 그리고 나머지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맞아 판다. 그러니까 이게 구름이 워낙 얇으니까 53,000원이네요. 53,000원 밑으로 내려가면 판다. 이런 게 언제 파느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때를 매도의 타이밍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레고캠 바이어 회사가 상승 여력이 있고 어쩌고 하는 이야기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말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국정보인증 또 모든 종목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그죠? 다 기준선 밑으로 다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미 RSI를 보면은 진작에 며칠 전에 팔아야 되고요. 이게 뭘 믿느냐는 거예요. RSI를 믿느냐, 기준선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RSI는 빠르긴 한데, RSI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니까, 자, RSI가 70 밑에 내려가면서 여기 매도하라 그러죠. 그죠? 여기서 매도했죠. 그러면 얘가 밑으로 내려와서 30 밑으로 내려왔다가 70 RSI가 70위에서 팔으라고 했으면 얘가 밑으로 내려와서 30 밑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가야 30 밑에서 매수 신호를 찾을 텐데 종종 30 밑으로 가지도 않고 중간에 돌아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여기서 팔았잖아요. 여기서 팔고 나서 매수 기회를 못 상태에서 하다가 푹 까버립니다. 여기서 팔았는데 이날 여기서 팔았는데 해버리면은 매도 가격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매수할 찬스를 안 주고 항상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RSI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통상 RSI의 경우에 어떻게 말하느냐니까 근데 RSI가 70위로 올라가면 오히려 그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본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70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 매수, 그러다가 70 위에서 밑으로 내려간 매도,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하는 이런 전략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RSI로 본다면 단기 지표로이긴 합니다만은 RSI가 벌써 팔으라 그랬죠. 이때 안 팔았다. 나는 일목으로 볼래. 오케이. 일목으로 본다면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 타진 매도,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역시 나머지 물량은 다 트는, 안 내려가 올라가면은 그때 다시 사는 이런 전략이 역시 앞에 있는 모든 종목들이 다 마찬가지로 한국정보인증에도 적용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MC넥스 갭 하락을 했는데 갭을 메울까요? 제가 여기 갭 메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볼까요? 떨어지다가 주가가 이날 갭이 났죠. 그죠? 그 사이 갭이 났잖아요. 그죠? 갭이 났잖아요. 그죠? 아마도 갭을 메우고 다시 내려갈 거야 라고 말씀드린 게 이날입니다. 9월 18일 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날 보시면은 갭을 메웠잖아. 이 뭡니까? 수렴이 나타나면서 그 사이에 갭을 메웠잖아요. 그죠? 메웠잖아요. 그리고는
중간에 당중에 갭을 메우고는 종가가 음선으로 생기면서 지금 현재는 이렇죠. 그죠? 그러니까 갭을 메울 때 이때가 근데 이 여기서 만약에 몸통을 만들고 그 다음날 올라가서면 다행인데 몸통을 만들고 음선을 만들어 버렸으니까 이날 어디선가 매도를 했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뭐 기준선 밑으로가 내려왔고 구름 밑으로가 내려왔고 종가가 구름 밑으로 형성이 됐으니까 이게 비해 가지고 전에 갭을 만들 때에 비해 가지고 상황은 더욱더 나빠졌죠. 그렇죠. 이날 갭을 메꾸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갭 메꾸고 내려왔잖아요. 참 매도를 해야 되는데 네? 매도 했었어야 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참 지금 X하고 치기가 그러네요. 퀘스천 마크라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팔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죠?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제넥신 너무 많이 하락했어요. 그러네요. 고점 대비해서 19만 300원에서 너무 많이 하락했죠. 이것도 제가 어디선가 미리 말씀드렸네. 하나, 둘, 셋, 넷, 다섯까지 갖고 지금 떨어지는 거다. ABC다. 라고 말씀드린 것 같고, RSI에다 이게 매도실로 나타났지 않냐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미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고요. 지금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더 떨어지면 구름 근처까지 가는 수밖에 없겠는데,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고점 대비해서 이 어디선가 매수하신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네요. 하여간 상황은 나쁩니다. 뭐 좋아질 당장에 크게 올라가기를 당장에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우리한테 그냥 기대할 수 있는 베스트 시나리오는 더 내려와 가지고 구름 근처에서 닫고 다시 어떻게 힘을 받아서 올라가는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구름 근처에서 힘을 받고 올라가는 이런 정도의 시나리오가 아니겠나 싶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당장 오늘이 바닥이고 올라갈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더 밀리는 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32분쯤 됐는데 나머지 한국 기업 평가부터 시작해서 젤리버리 이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길어지니까 사람들이 잘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30분 내로 끊으려고 합니다. 일단 한국 기업 평가부터는 다음 종목 시간에 말씀드립니다.